봉섭이는 최근까지 만나고 있던 춘심이와 이별하고 그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친구 덕파리와 주막에서 만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아, 봉섭아. 거 뭐 너무 심란해 하지 말아라. 거 찾아보면 말이여 춘심 씨보다 더 괜찮은 처자들도 찾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무 낙담할 필요 없구만. 덕파라 이게 말이오. 춘심 씨가 나랑 자기 전까지는 나한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 것 마냥 그렇게 잘해주더니 엊그제 물레방앗간에 가서 내 거시기를 본 후부터는 아주 나에 대한 태도가 딱 달라져 버리는데 남자로서 내 자존심이 너무나 상해버리지 않겠냐? 아, 사람마다 중요하게 보는 것이 다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얼른 기운 좀 차리고 더 괜찮은 처자들을 찾으면 되지 않겠냐, 봉섭아. 내가 내 입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창피하지만 말이오. 문제는 이게 춘심 씨만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전에 만났던 선옥이 말숙이 전부 다 나랑 거사를 한번 치러보면 내 거시기 크기가 시원찮은지 다들 나한테 실망하고 헤어지자고 해버리니 인자는 내가 자신감이 없다야 덕파라. 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 예전 생각이 나는구만. 나도 네처럼 거시기가 시원찮아 거사만 치렀다고 하면 나를 경멸하는 그 눈빛을 많이 받아봐서 그 기분을 잘 알지. 가만. 마저 생각해보니 덕팔이 너도 예전에는 그랬었는디. 요즘에는 현숙 씨랑 잘 만나서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자네 뭔 비결이라도 있는가? 아니면 현숙 씨는 크기를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그런 보기 드문 사람이란가? 애끼 이 사람아.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것이 말이오. 나도 예전에 크기 때문에 고민이 되어나서 거 용한 의원한테 뒷돈을 줘가며 물어보니 의원님께서 나한테 특별히 거시기를 단련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더라고. 무엇이라? 거시기를 단련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게 있다고? 덕팔이 이 친구야.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나한테도 그것 좀 알려주게나. 내 자네가 그런 방법만 알려주면 오늘 여기 술값이 뭔가. 앞으로 한 달간 술값은 내가 전부 낼 테니까 말이오. 허허. 그러면 내 특별히 자네한테만 알려주겠네. 거 하루의 햇빛이 가장 강한 오후쯤에 말이오. 바지를 내리고 거시기를 딱 햇볕에 쬐어줘서 고추 말리는 것처럼 말리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점차 그것이 크기도 커질 뿐만 아니라 강직도도 눈에 띄게 달라지더라고.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효과가 있다는 말인가? 자네 그것이 참말이지? 물론 참말이고 말고 내가 그렇게 해서 우리 현숙 씨를 얻었지 않았는가? 봉섭이는 덕파리의 말이 믿기지는 않았지만 뭐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인적이 드문 마을 외곽의 수풀이 우거진 외진 곳으로 가서 바지를 내리고 태양볕에 거시기를 말리기 시작했는데 며칠 정도 반복을 하다 보니 정말 덕파리의 말대로 크기와 강직도가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겠는가? 웜에 덕팔이 말이야도 허무맹랑해서 거짓부렁인 줄 알았는디. 그것이 참말이었구만 참말. 그러니까 인자 이것이 완전히 그려 태양초 거시기구만 태양초 거시기. 효과를 톡톡히 본 봉섭이는 그 뒤로 날이 맑은 날에는 일도 마다하고 그곳으로 가서 하루 종일 거시기를 말리는데 열중이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어메. 지금 이것이 밖에서 남사스럽게 무슨 짓이대요? 하이고 내 살다 인자는 길에서 별것을 다 봐버리는구만. 하이고. 누군가 했더만 매양씨구만요. 이것이 말이어요. 제가 사정이 다 있어서 이러고 있는 것인디. 그나저나 못 볼 것을 보여줘가지고 참말로 죄송합니다 매양씨. 사정이라고요? 아니 대낮에 남정네가 거시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에 무슨 놈의 사정이 있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태양볕에 노출을 시켜서 약물의 크기랑 강직도를 강화하는 그런 건디요. 쉽게 말할 것 같으면 고추를 햇볕에 말리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구만요. 그런 방법으로 약물이 진짜 단련이 되기는 된단가요? 내 평생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들어봤지만서도 또 그런 이야기는 참말로 처음이구만요. 저도 그저 허무맹랑한 소리로 치부했는데 이것을 실제로 해보니 진짜로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디 매양씨, 오늘 본 것은 마을 사람들한테는 꼭 좀 비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요. 저도 체면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낮에 매양이에게 크게 망신을 당한 봉섭이. 그는 불안한 마음에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는데 원매, 내 아주 살면서 당할 망신은 오늘 아주 다 당하는구만. 그나저나 이것을 이제 와서 그만둬야 한다냐. 그러면 여태까지 단련했던 것이 전부 허사가 될 것 같은디 말이오. 그렇다고 여기서 그만두기에는 거시기가 조금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말이오. 하이고 미치겠구만. 그렇게 봉섭이는 밤새 고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다음날 날이 밝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평소 자신이 단련을 하던 장소로 가보았는데 아니 이것이 웬일인가. 이번에는 매양이 자신이 단련했던 것처럼 햇볕에 그곳을 말리고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누구요? 매양 씨 아닙니까요? 아, 매양 씨는 지금 거기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요? 뭐를 하긴 뭐를 합니까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고추포대를 말리고 있지요. 아, 제가 그것이 남자한테 좋다고 했지. 언제 여자한테까지 좋다고 했습니까요? 아, 그것은 알고 있는디. 어제 보니까 원체 봉섭 씨네 고추가 잘 마른 것 같아서 말이어요. 기껏 정성을 들여 말린 고추를 젖은 고추포대에 담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추포대도 잘 말려놔서 담아야 의미가 있는 것이제. 워우, 워메. 무엇이라고요? 그래서 그런디 봉섭 씨, 이제 내 고추포대가 잘 마른 것 같으니 어디 시험 삼아서 고추 한번 포대에 담아보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의도하던 바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지만 봉섭이는 마침내 시련의 아픔을 극복하고 매양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덕팔이는 어머니와 단둘이서 살고 있었다. 덕팔이가 외아들이었던 탓에 그의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그를 애지중지하며 키웠는데 어머니, 그 홍배대 감내 일 좀 해주고 왔습니다요. 그래 고생했다 내 새끼. 그나저나 하루 종일 일하느라 배고프지야? 내 얼른 진혁이랑 차려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잉. 아, 어머니 저녁보다 오늘은 일단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말입니다. 뭔디 그라냐 덕팔아잉. 그것이 그러니께 하이고 또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니께 참말로 부끄럽구만요. 아 이놈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라고 뜸을 들이기는 뜸을 들이냐? 사람 궁금하게 하지 말고 얼른 말을 해봐야잉. 이렇게 뜸 들이다가 내일 해 뜨는 거 보겠구만. 사실 몇 달 전부터 제가 만나는 처자가 생겼습니다요. 그 홍배대 감내 반일 좀 해주다가 만난 처자인데 춘심이라고요. 생긴 것은 여리여리한데 참말로 일도 야물딱지게 잘하는 것이 저도 장가를 가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무엇이라 네가 장계 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야? 우리 집 며느리가 되려면 그냥 좀 괜찮은 사람으로는 안 될 텐디 말이여. 암만 그래도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디. 그러면 집에는 언제 데려올 거냐잉? 뭐 미룰 거 있습니까요? 어머니만 괜찮으시면 내일이라도 당장 데려오겠습니다요. 그리하여 덕팔은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춘심이를 만나 어머니께 인사드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덕팔 씨 집에 인사드리러 간다고 하니 참말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구만요. 예전부터 덕팔 씨가 외동이라 원체 어머니께서 덕팔 씨를 아낀다고 하셨는데 그런 어머니 눈에 저 같은 게 착이나 할지 모르겠네요. 춘심 씨 걱정 마시란께요. 뭐 우리 어머니께서 원체 저를 아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서도 설령 어머니가 춘심 씨를 보시고 반대를 하셔도 제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춘심 씨는 딱 저만 믿고 있으란께요. 가끔 맹해 보여도 덕팔 씨는 이럴 때 보면 참말로 믿음직하다니까요. 그리하여 덕팔은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 춘심이를 데리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덕팔의 어머니는 춘심이를 한번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는 것 아니겠는가. 오랜 정적 끝에 마침내 입을 여는 어머니. 참말로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지만 미쳐불겠구마잉. 네 정도면 이 사람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 세고 셌는디. 네 진짜 이 사람으로 괜찮아겠냐잉.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야. 어머니 아무리 저를 아끼신다고 해도 오늘 처음 본 춘심 씨한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잘하면 우리 식구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막 말하시면 아무리 어머니라도 저도 더 이상은 참기 힘들단께요. 덕팔아. 내 지금 니한테 하는 소리가 아닌께. 니는 가만히 있어라잉. 어느 날 봉섭이와 덕삼이 그리고 덕팔이가 일을 마치고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남자가 밤에 힘을 쓰려면 나처럼 몸이 굵직굵직해야 강하게 잘 쓸 수가 있는 것이지. 뭐요? 그러면 나는 지금 자네보다 밤에 힘이 부족하다 이 말이요. 내가 말이요. 몸뚱이는 자네보다 작을지 몰라도 타고난 기술로 우리 마누라 정도는 얼마든지 자네보다 오랫동안 소리를 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이지. 허허. 자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시기로 마누라를 오랫동안 소리치게 만드는 것이라면 뭐 나도 어디 가서 빠지지는 않는디. 그래요? 그러면 우리 내기 하나 안 할런가? 오늘 밤 각자 마누라랑 거사를 치러서 누가 마누라를 오랫동안 강하게 소리치게 만드는가로 말이오. 꼴찌한 사람이 내일 먹을 술값 내는 것으로 하고 다들 어쩐가? 그거 좋구만. 그럼 내일 저녁에 여기서 다시 만나기로 하세. 그들은 그렇게 내기를 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 뜨거운 밤을 보낸 뒤에 다음날 저녁 다시 주막으로 모였다. 자네들 말이요. 어제 내가 집에 들어가서 오랜만에
마누라한테 제대로 뜨거운 맛을 보여줬는디. 마누라가 거사를 치르는 내내 무려 15분 동안이나 소리를 치는데 하이고 내 아주 조용히 시키느라 혼났구만. 이 정도면 오늘 술값은 내가 안 내도 되겠지. 아이고 겨우 15분 가지고 뭘 그러는가? 그러니까 어제 내가 자네한테 말했듯이 남자는 말이오. 나처럼 이렇게 굵직굵직해야 힘을 잘 쓴다고 하지 않았는가? 나는 어제 마누라한테 제대로 보여주려고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야간 문항까지 딱 하나 까먹고 무려 1시간이나 부인한테 재미를 보여줬제. 무엇이라 1시간이나? 그것이 가능한 한 일이요? 자네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한테는 일상이라 놀랍지도 않은 일이라니께. 그나저나 마누라가 아주 1시간이나 소리를 치는데 나중에는 우리 어머니가 제발 좀 며느리 좀 그만 괴롭히라고 쫓아와서 내 겨우 그만뒀구만. 어때요? 이 정도면 나야말로 오늘은 공짜 술 좀 묵어도 되겠지? 덕삼과 봉섭이 이야기를 하는 내내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던 덕팔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드디어 입을 열었는데 허허, 자네들 둘 다 아직도 초짜구만. 나는 말이여 어제 마누라랑 거사를 치르는데 그것이 무려 15초 만에 끝내버렸지 뭔가? 그래서 마누라가 어젯밤부터 오늘 저녁? 그러니까 내가 자네들하고 술 마신다고 집에서 나올 때까지 나만 보면 소리를 치는 것 아니겠는가? 얼마나 크게 소리치던지 아마 웬만한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들었을 것이네. 아까 그것이 자네 부인 소리였구만. 거시기 오늘 술값 얼만가? 명옥은 시집 온 지 1년 만에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 과부 신세가 되어버렸다. 따로 시부모도 없이 남편과 둘이서만 살았었던 명옥이 과부가 되자 어느 날 매파가 찾아왔는데 웜에, 아주머니, 우리 집은 무슨 일이 있어서 찾아오셨대요? 명호가 내 네 상복 벗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참말로 신뢰가 되는 것을 아는디 말이오. 우리 동네 갑수가 자네를 마음에 두고 있는 눈치라? 계속 연결을 해달라고 나한테 조르는디 어찌게 한번 안 만나 볼 텐가? 우리 동네 그 갑수 씨가요? 아니 그래도 제가 상복 벗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제가 생각을 합니까? 말도 안 되구만요. 이 사람아 뭐 남편하고 사별한 사정은 내 잘 알지만서도 그래도 산 사람은 또 살아야 할 것 아닌가? 자네가 뭐 모셔야 할 시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혼자 있는 것도 보기 좋지만은 않으니께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 이후로도 매파는 명옥을 계속해서 방문해 그녀를 설득해 보려 했지만 그럴수록 명옥은 더 강하게 거부를 했고 나중에는 명옥은 매파를 보면 방문조차 열어주지 않게 되었다. 내 아무리 설득을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명옥이 마음이 꽉 닫혀져 있는 것이 암만 해도 쉽지 않을 것 같구만. 그래도 오다가다 안면이 있어놔서 관심이 있을 줄 알았더만 뭐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어거지로 한다고 해서 이어지는 것도 아니긴 한디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나저나 아주머니께서 고생 많았습니다잉. 매파에게는 내심 괜찮은 척 해보았지만 명옥이 자신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자 갑수는 결국에 상사병으로 몸져 눕게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어느 날 갑수의 친구 덕삼이 갑수가 상사병이 심하게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왔는데 하이고 이 친구야. 아무리 사람이 좋다기로써니 몸져 누워버리면 어쩌자는 건가? 허허, 이게 내 면목이 없구만. 그러지 말고 나한테 말이오. 자네랑 그 명옥이라는 과부랑 이어질 만한 좋은 수가 있는디. 어쩐가? 자네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볼 텐가? 무엇이라? 좋은 수가 있다고? 그것이 그러니까 말이오. 덕삼이 갑수를 방문하고 며칠 후 어느 맑은 날 아침 명옥이 마당에서 물을 길러다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덕삼이 명옥을 찾아왔다. 명옥 씨, 제가 오늘 쟁기를 좀 급하게 써야 할 일이 있는디 그것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이게 누구여 덕삼 씨 아니십니까? 그나저나 쟁기라고라? 가만 보자 쟁기가 어디 있더라? 명옥이 쟁기를 찾으려고 하는 순간 언제 어떻게 방으로 숨어 들어갔는지 갑수가 명옥의 안방에서 문을 열고 나오지 않겠는가? 미안한디 쟁기는 오늘 우리도 써야 되니까 빌려줄 수가 없구만. 워우 웜에. 내가 둘이 그런 사이인 줄 꿈에도 몰랐는디. 참말로 실례 많았구만이라. 아니 그것이. 명옥이 변명도 하기 전에 명옥의 집을 나서버린 덕삼이 그 와중에 뻔뻔하게 웃고 있는 갑수를 쳐다보며 명옥은 한숨을 푹 쉬며 이제는 무슨 변명을 해도 마을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요 갑수 씨. 아니 서방님. 이왕 이렇게 된 거 얼른 방으로 가서 절이라도 받으시죠. 하하,
그러면 얼른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리하여 덕삼이의 꾀 덕분에 명옥과 갑수는 끝내 부부의 정을 맺을 수가 있었다고 한다. 나이가 20을 넘어 홍기가 다 찬 춘심이는 어느 날 길을 가다 우연히 동네 친구 말숙이를 만났는데 웜의 춘심이 아니여? 니 까딱함은 곧 시집 간다는 소식이 동네에 파다하더라잉. 하이고 말을 말아라 말수가.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말이여. 그래도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뭐 옆마을에서 나를 좋다고 하는 사내들이 제법 되었는디. 어떤 날파리 한 마리가 제대로 꼬여가지고 나 좋다는 남정네들이 다 떨어져 나가버렸다야. 거 흥섭 씨 말하는 것이지? 안 그래도 그 흥섭 씨가 아주 너 좋다는 남자들 생길 때마다 그네들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끝내 포기하게 만든다드만. 아, 그 정도 정성이면 너도 이제 좀 들어줄 만도 하지 않냐잉? 뭐 가만 보니 집안에 돈도 좀 있어 보이던디. 그 흥섭 씨랑 나랑 나이 차이가 한 20살 차이는 날 텐디. 내가 나 좋다는 얼굴 반반한 남정네들 다 놔두고 뭐한디 그런 늑다리한테 시집을 가서 사서 고생을 한다냐? 그럼 춘심아, 거 말이다. 이렇게 해보는 것은 어떠냐? 아, 그 흥섭 씨한테 말이여 엄청 어려운 조건을 걸어가지고 거기에 안 맞으면 포기하라고 단판을 짓는 것이지. 조건이라고? 무슨 조건을 말하는 것이여? 그러니까 말이여. 그렇게 춘심이는 말숙이의 조언을 듣고 다음 날이 되자마자 흥섭이와의 결판을 짓기 위해 그와 만났다. 그려 춘심이 처자. 이제 춘심이 처자를 따라다니는 남정네도 없겠다. 나로 확실히 마음을 정해서 이렇게 아침부터 불렀단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말이여요, 흥섭 씨. 나 좋다는 사내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사람 다 마다하고 흥섭 씨한테 시집을 가려면 그래도 흥섭 씨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좀 좋은 조건이 있어야 우리 부모님도 납득시키고 나도 시집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제. 그럼 춘심이 낭자가 생각하는 조건이 무엇이단가? 조건이 3개는 있는데 흥섭 씨가 그 정도는 갖춰야 내 흥섭 씨한테 시집을 갈 수 있겠구만이라. 먼저 저한테 금반지를 해줬으면 하구만이라. 하이고 내 또 무슨 거창한 조건이라고. 아, 춘심이 낭자만 나한테 오면 내 그놈의 금반지 낭자 것뿐만 아니라 낭자 부모님 것까지 맞춰줄 수 있지. 그럼 2번째 조건은 제가 시집가서 살 집은 방이 10개도 넘는 기와집이었으면 하구만요. 허, 춘심이 낭자 조건이 생각보다 소박하구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방이 10개도 넘으니 더 크게 지을 것도 없이 그냥 우리 집에 낭자만 들어오면 되겠구만. 뭐시라고요? 그럼 마지막 조건이 제일 중요한디. 그래도 흥섭 씨가 나이도 있는디. 내가 평생 다른 사람 안 쳐다보고 만족하면서 살람은 거시기가 30cm는 돼야 되겠구만요. 뭐시라? 거시기가 30cm라고? 마지막 조건을 듣자 순간 흥섭은 얼굴 표정이 절망적으로 바뀌었는데 뭐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인디. 거시기 하나만은 좀 튼실했으면 좋겠구만요. 만약 마지막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나는 시집이고 뭐고 못 가니 그냥 포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춘심이 처자. 거시기가 30cm라면 내 지금보다 20cm나 줄여야 된디. 내가 어쩔 수 없이 낭자를 포기해야 쓰겠구만. 뭐시라고요? 그렇게 흥섭이는 결국 춘심이를 부인으로 맞아들일 수 있었다고 한다. 어느 산골 마을에 50대로 접어든 흥섭이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 부부는 동갑내기로 벌써 30년이나 같이 살고 있었지만 아이가 없이 단 둘이서만 살고 있었는데 마누라 거시기, 이제 보니 오늘이 당신 50번째 생일이구만. 이것이 벌이가 시원찮아서 고깃국 하나 끓일 돈도 못 벌어오니 내 남편으로서 자네한테 면목이 없네 그려. 고깃국은 무슨 뭐 그런 것이 다 대수라고 그럽니까? 돈이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는 것이지. 나는 그냥 이렇게 당신하고 벌써 30년이나 같이 살고 있는 매일매일에 감사할 따름이구만요. 나한테 시집와서 고생만 했을 텐디.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 참말로 힘이 되는구만. 그나저나 오늘이 당신 생일인데 당신은 무슨 소원 같은 것 없는가? 나야 무슨 특별한 소원 같은 게 있겠습니까? 이제 와서 아이를 갖는 것도 늦어버렸고. 그래도 뭐 소원이 있다고 하면 그저 당신하고 좀 편히 살 수 있게. 돈이라도 좀 많았으면 좋겠구만요. 그러는 당신 소원은 뭐단가요? 생각해보니 내 당신한테는 한 번도 안 물어본 것 같구만. 하긴 이제 나도 인자 나이가 50인디. 언제까지 나무를 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지. 뭐 나도 소원이라고 하면 자네랑 정확하게 똑같구만. 그저 좀 여유 있게 평생 당신하고만 사는 게 내 소원이지.
그렇게 둘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잠을 청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집 주변에 짙은 안개가 몰려오더니 한 노인이 안개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흥섭이 자네 안에 있는가? 와우, 웜에. 누구신데 이 시간에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까? 나는 이 산에 사는 산신령인데 오랫동안 자네들을 지켜보고 있었지. 내가 자네 둘이 오손도손 애틋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소원이라도 좀 이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오게 되었네. 하이고, 그 말이 참말입니까, 산신령님? 그럼 참말이고 말고 각자 소원이 있으면 내 하나씩 들어줄 테니 어디 한번 개의치 말고 말해보시게. 산신령님, 저는 아까 진혁에도 말했듯이 다른 것은 필요 없고 그저 우리 남편하고 여생 동안 부족한 거 없이 살 수 있게 돈이 조금 많이 있었으면 하고만요. 아, 그거야 쉬운 일이지. 아침에 일어나서 집 앞에 있는 우물에 내 금덩이를 놔둘 테니 한번 확인해 보시게나. 자, 그럼 흥섭이 자네는 소원이 무엇인가? 자네도 부인하고 같은 소원이신가? 산신령님 지는 말입니다. 저보다 30살은 어린 여자랑 같이 사는 게 꿈입니다. 웜에?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나랑 사는 게 좋네만에 그러더만. 아, 일생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하는 기회인디. 나도 한 번은 동갑내기 여자가 아니라 나보다 한참 어린 그런 귀여운 사람하고 살아보고 싶다 이 말이오. 뭐 그것이 자네 소원이라면 그것 또한 쉬운 일이지. 그 말을 남기고 산신령은 호련히 사라졌고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더니 흥섭이는 어느새 80살의 노인으로 변해 있었다고 한다. 집은 유복하지는 않았지만 어려서부터 글 공부에 재능이 있었던 덕팔이는 벌써 몇 년이나 과거 급제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보름이나 걸리는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어머니, 그럼 이번에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덕팔아, 거시기 말이다. 네가 어려서부터 곧잘 공부를 잘하기도 했고 남들보다 재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디 말이다. 아, 이제 슬슬 너도 나이가 나인디 언제까지고 그렇게 책만 들여다볼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겠니? 어머니, 그래도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썰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 저도 나이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서도 그래도 이제 와서 손에 아무것도 없이 포기하고 싶지는 않구만요. 저를 보고 있는 어머니 마음이 급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 여기까지 온 것 조금만 더 도전을 해보려고요. 아, 그 과거 시험이라는 문이 원체 좁아놓으니 그렇지. 거 말이다. 나는 네가 꼭 과거 시험을 봐서 관직에 오르는 것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농사일을 하더라도 더 늦기 전에 장가를 가서 얼른 가정을 이루는 것을 봤으면 참말로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디 말이여. 아무리 그래도 뭐 제가 여태까지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한 3년 정도만 해보다가 안 되면 어머니 말씀대로 농사를 하든 장사를 하든 해서 장가를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란께요, 어머니. 그래잉. 네가 그렇게 한번 마음을 묵으면 누구도 꺾지를 못하는 성격이니 내 어찌 말리겠냐잉. 아무튼 덕팔아, 한양까지 가는 길 조심하고 잘 다녀와라잉. 그렇게 덕팔은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한양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달도 뜨지 않은 어두운 밤중에 숲속길을 걷고 있었던 덕팔이는 갑자기 비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금방 그칠 거라고 생각했던 비는 어느새 장대비로 변하게 되었고 한참 동안 비를 피할 곳을 찾던 덕팔이는 그나마 다행으로 숲속에서 작은 오두막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몸매 아직도 갈 길이 한참이나 남았는데 말이오. 이것이 참말로 야단났구만. 비가 내리는 모양새를 보니까 이것이 쉽게 그칠 것 같지는 않은디. 어찌되었든 오늘은 여기에서 몸이나 좀 말리면서 신세를 지는 수밖에 없겠구마잉. 그렇게 덕팔이가 한참 동안 오두막 속에서 몸을 말리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한 여인이 오두막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던 오두막 속에 덕팔이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은 문 옆에서 한참을 들어갈지 말지 갈등을 하고 있자 덕팔이 먼저 여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리 보여도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나그네입니다. 행여 이곳에 있다가 비가 그치게 되면 내 새벽에라도 먼저 길을 나설 것이니 부담 갖지 말고 얼른 들어오시구려. 딱 보니 비에 몸이 많이 젖은 것 같으신데 얼른 몸을 말리지 않으시면 진짜로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선비님. 그럼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그 덕팔이라는 나그네입니다. 뭐 방금 말했듯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 비를 만나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거 부인께서는 어떤 연유로 이 야심한 시간에 혼자 산속에 있으셨습니까? 저는 은숙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 남편도 선비님처럼 벌써 몇 년째 과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입맛이 없다고 하여 내 산에서 늦게까지 나물이라도 좀 캐다가 무침이라도 만들어주려 하다 그만 장대비를 만나서 이곳에 오게 되었구만요. 허, 그러셨구만요. 여기가 좀 협소하다 보니께 저는 이쪽 벽에 붙어서 있을 테니 부인께서는 불편하시면 좀 누워 계셔도 될 것 같구만요. 아닙니다. 저도 그냥 이쪽에 앉아 있다가 비가 그치면 곧 떠나겠습니다. 혼자 있었다면 잠시 누워서 눈이라도 붙일 텐데 처음 보는 여인과 좁은 오두막 안에 있다 보니 어색한 공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거기다가 날이 습해서 그랬을까요? 오랜만에 비슷한 나이대의 여인과 가까이 있다 보니 덕팔이는 그 여인의 살냄새가 느껴지는 듯 했고 자꾸 머릿속에서는 그녀의 옷깃을 벗기는 상상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이것이 오랜만에 이런 좁은 곳에서 여인네랑 같이 있다 보니 아주 참말로 고문이 따로 없구만. 안 된다. 안 돼. 과거에 합격만 하면 장차 관직에서 큰 뜻을 펼치게 될지도 모르는 노릇인디 이런 곳에서 아녀자를 탐하는 상상이나 하다니 말이오. 덕팔이는 가까스로 몰려오는 유혹들을 다 이겨내며 묘한 긴장감이 도는 가운데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게 되었습니다. 새벽까지 계속되는 비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맑은 날씨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덕팔이와 은숙은 오두막에서 나와 서로의 길을 향하려고 했는데요. 은숙은 생각해보니 자신이 혹시라도 겁이라도 먹을까. 밤새 배려해준 덕팔의 마음 씀씀이가 참으로 고맙게 느껴졌고 이곳에서 덕팔이와 그냥 헤어지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덕팔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선비님 이렇게 알게 된 것도 인연이기는 한디 제가 아침이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집이 이곳에서 고개 하나만 넘으면 갈 수 있는 곳이라 금방 닿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어찌 식사 대접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 한양까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서 그러니 저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인. 어차피 선비님께서도 길을 가시다 아침을 드셔야 할 것이고 저희 집에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남편과 시누이까지 있어놔서 이왕 아침 차리는 것에 그저 숟가락 하나만 더하면 되는 노릇이라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식사라도 하고 가시죠. 그리고 저희 남편도 벌써 몇 년 동안이나 홀로 과거 공부를 하고 있는 터라 분명 만나보시면 좋은 말동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여인 혼자 사는 집이면 분명 거절을 했겠지만 남편의 시누이까지 있는 데다가 자신 역시도 몇 년 동안 혼자 공부를 하고 있었기에 시험에 관한 이런저런 정보 역시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해서 덕팔이는 은숙의 권유에 응해 그녀의 집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은숙의 집에 도착하니 그녀의 남편과 시누이가 있을 거라는 은숙의 말과는 달리 집에는 아무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밤새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 걱정되어 저를 찾으러 나가려고 집을 비웠을 수도 있겠네요. 선비님께서는 제가 잠시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방에 들어가서 기다려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는 싶지만 정말로 한양까지 가는 길이 아직 한참 남았기도 하고 행여 부인의 집에 외간 남자가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 남편분께서 안 계시다면 그래도 다음을 기약하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럼 과거 시험을 마치고 이곳을 다시 지나치실 때라도 꼭 한번 들러주셔요. 어젯밤 저에게 마음을 써준 것이 감사하기도 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저희 남편과 정말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과거 시험을 마치는 길에 한번 기회를 봐서 들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꼭 들러주셔야 합니다, 선비님. 꼭이요. 하필이면 그때 은숙이 덕팔이를 배웅하는 모습을 은숙의 시누이인 춘심이가 보고 말았는데요. 춘심이는 밤새 집을 비운 은숙이 외간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 그날 은숙의 남편 덕삼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오라버니, 잠깐 방으로 들어가시지 마시고 이리로 좀 와보라니깐요. 응? 춘심아, 네 무슨 일인디? 그렇게 얼굴이 다 사색이 돼가지고 그러고 있냐잉. 목소리 낮추고 좀 잠깐만 좀 와보시라고요. 무엇이라고야? 네 지금 그것이 참말이냐잉?
참말이고 말고요. 우리는 어제 올케 언니가 밤새 산짐승에게라도 다치지 않았나 하며 밤새 아주 뜬 눈으로 지새웠더만 아침에 동네 좀 둘러보고 집으로 왔더니 그만. 뻔뻔하게 외간 남자를 집으로까지 들인 것 아니겠어요? 하이고야. 내가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디. 지는 속 편하게 서방지를 해버렸다고. 덕삼이는 동생 춘심이의 말을 듣고 순간 배신감에 몸을 떨게 되었지요. 그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은숙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오늘 아침에 어떤 남자를 집에 데리고 왔다면서. 아, 서방님 이제 오셨구만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어제 밤새 집을 비울 때부터 내 이상하다고 했는디. 하다하다 인자는 서방지를 다 하는구만. 아니 서방지를 할 것이면 몰래 물레방앗간이나 가서 할 것이지. 그것을 뭐가 자랑이라고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게 집으로까지 다 들이고 있는가. 아니 그게 서방님 그것이 오해구만요. 어젯밤 비를 피하다가 우연찮게 그 사람하고 같은 오두막에 있는 것은 맞기는 한데 그 사람도 당신하고 같이 몇 년째 과거 시험 준비를 한다고 해서 내 말동무나 하라고 데리고 온 것이라고요. 아주 그것이 핑계가 그러울싸 하구만 진짜로. 아 시집이라고 왔는데 남편이라고 있는 것이 아주 돈벌이는 못하고 만날 대도 않는 공부만 하고 있는 게 인자는 아주 남자로도 안 보이는가 보구만. 나 말이오. 당신한테 이런 취급받고는 한 입을 덮고 같이 못 사니께 오늘 내로 짐을 싸서 당신 집으로 가시든 아니면 어젯밤 같이 밤을 보낸 그 양반 집으로 가든 당신 좋을 대로 하더라고. 아니 서방님 그것이 진짜 오해라니까요. 은숙은 남편에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해명을 해보았지만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난 덕삼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그는 자리를 박차고 방을 나서 버렸습니다. 은숙은 불같은 덕삼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결국에는 오해를 풀지도 못한 채 처가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시간은 한 달 정도 지나 이번에도 과거 시험에 낙방한 덕팔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숙의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아이고 또 낙방이구만. 또 낙방. 이것이 몇 년째인디. 집에 계신 어머니한테는 또 뭐라고 말을 해야 하냐이. 그나저나 지난번에 봤던 그 여인 집이 이쪽 근방이었는디 말이오. 그 여인 말대로 거 남편이랑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라도 좀 해볼까나이? 아이고 아니다 아니오. 지금 나도 낙방한 마당에 무슨 낯으로 다른 사람하고 세상 좋게 술을 다 마시냐이. 그 사람도 낙방했을지 모를 노릇인디. 얼른 집이나 가야지. 그렇게 덕팔은 집으로 도착한 이후 분한 마음에 쉴 새도 없이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다시 1년이 흐르고 또 다시 과거 시험이 다가오자 덕팔이는 다시 한번 도전을 하기 위해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과거 시험이 치러지고 그 다음 날 임금님은 참으로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안개가 가득한 길을 혼자서 걷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한 노인이 자신 앞에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대체 누구십니까? 제가 길을 잃은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것이 제 꿈속인가요? 허허, 나는 자네보다 아니 궁궐이 지어지기 훨씬 오래전부터 이 땅을 지키고 있는 신령일세. 여기가 어딘지는 그렇게 중요치는 않구만. 신령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신령님께서 저에게는 어떤 연유로 오셨습니까? 최근에 과거 시험이 치러졌지. 그 과거 시험에서 이름에 덕자가 들어간 두 사내가 장원을 놓고 경합을 하게 될 텐데 말이야. 그 중에서 장원은 반드시 덕팔이라는 사내가 받아야 할 것이야. 신령님, 그 덕팔이라는 사내를 합격시켜야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내 한참을 지켜본 바로 덕팔이라는 사내가 다른 사내보다 지조가 강하고 도덕심이 참으로 남다르더구만. 그런 우직한 사내는 분명 큰일을 맡아도 주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해낼 수 있으니 분명 큰 도움이 될 걸세. 자세한 내막은 그 둘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야. 꿈에서 깬 임금님은 간밤에 꾼 꿈이 참으로 기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산신령의 말대로 과거 시험의 결과가 정말 덕팔이와 덕삼이 장원 급제를 두고 경쟁하는 판국으로 흘러가자 그 둘을 궁으로 부르게 되었는데요. 임금님은 그들에게 꿈에서 본 것을 말해주고 혹시나 짐작이 가는 바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전하 제가 몇 년 동안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공부만 하는지라 다른 사람에 비해 도덕심을 시험 받는 경우가 없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하나 짐작이 가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요. 허, 그래. 짐작이 가는 일이라니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이라도 좋으니 얼른 이야기를 해보거라. 제가 작년에도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오는 길에 어느 산속 숲길에서 장대비를 만나 다행히도 작은 오두막을 하나 발견해서 그곳에서 비를 피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참 동안이나 내리는 비를 보며 몸을 말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저와 마찬가지로 비를 피하기 위해 그 오두막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남녀가 같이 그 좁은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니 저도 사내인지라 마음속에서는 가진 생각이 떠오르기는 했으나 한 사람의 선비로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유혹을 이겨내고 아무 일 없이 밤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고 마침 그 여인의 남편 역시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래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여인의 말에 이끌려 그 여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지만 마침 그녀의 남편이 출타 중인지라 만나지 못한 채로 저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덕팔이 말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옆에 있던 덕삼이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안절부절을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본 임금님은 덕삼이에게 연유를 물으니 덕삼이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자가 작년에 만난 여인이 제 아내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제 아내가 외간 남자와 집에 같이 있었다는 저의 여동생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는 홧김에 아내를 그만 처가로 보내버렸습니다. 저희 아내는 처가에 가기 전까지도 그저 순수하게 혼자 몇 년 동안 독수공방하며 공부만 하는 제가 안타까워 그저 말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나 한 명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이라 해명했는데 제가 그때는 흥분을 했던지라 그만 아내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허허. 내 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제야 왜 신령님이 내 꿈에 나타나 자네들과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는지 알겠구나. 신령님께서는 아마도 처가로 쫓겨난 덕삼이 자네 부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었겠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는가? 내 두 사람 모두 공동급제를 시켜줄 테니 덕삼이 자네 부인의 바람대로 앞으로 서로 친구가 되어보는 것은 어떤가? 아이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그리하여 아내에 대한 오해가 풀렸던 덕삼이는 아내의 바람대로 덕팔이와 친구가 되기로 맹세를 했고 한양에서 돌아오는 길에 덕팔이는 덕삼이의 집에서 하룻밤 머물렀다 집으로 내려가기로 했지요. 전에도 한번 와본 적이 있을 테지만 이곳이 우리 집이네. 자네도 여기가 우리 집이라 생각하고 아주 편하게 머물렀다 가시게나. 오라버니, 아이고 먼 길 다녀오느라 고생 많았구만요. 오메. 저 낭자가 자네 동생인가? 응, 그란디 자네 왜 그런가? 아니 자네 동생을 보니까 말이오. 이제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뤘으니 슬슬 우리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이뤄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만. 덕팔이는 이전과는 달리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했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 비가 오는 날 밤 덕팔이 강한 유혹을 뿌리치고 밤새 은숙을 지켜준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진수와 명옥은 혼인한 지 벌써 3년이 넘었지만 진수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항상 공부에만 전념하고 있었고 살림을 위해 명옥이 진수를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여느 때처럼 마을 부자댁에 일을 해주기 위해 명옥은 동네 친구 말숙이와 함께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명호가 네 말이다. 네 시집 간 지 벌써 3년이나 되지 않았냐잉?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엊그제 시집을 간 것 같은디. 참말로 시간이 빨리 가기는 하는구만. 내가 이런 말 하기는 쪽간 껄쩍지근한디 명호가. 너그 남편 진수 씨가 뭐 동네에서는 어릴 때부터 글 공부를 잘한다고 아주 소문이 났었던 것은 아는디. 그런다고 거 장가가고 벌써 3년 동안이나 너한테만 가장 노릇을 시키고 방 안에 틀어박혀서 책만 보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냐잉? 가끔 살림이 힘들 때는 있기는 해도 그래도 내가 그런 거 다 알고 시집을 왔는디. 거 좀만 더 고생해야 하지 않겠냐? 어찌되었든 그렇게 해서라도 언젠가 떡하니 과거에 합격을 해놓으면 그동안 못했던 거 더 잘하지 않겠냐 이 말이제. 하이고 그려. 그렇게 장가간 이후로 우직하게 책만 들여다보고 있는 진수 씨도 진수 신디. 그것을 도와주고 있는 니도 대단하다잉. 막말로 우리 남편이 그랬으면 나는 진작 처가로 도망갔을 것 같은디 말이여. 너야 뭐 처가라도 있지. 천혜고아인 내가 처가가 있냐 뭐가 있냐. 그리고 솔직히 나도 아예 가망성이 없었으면 진작에 그랬을 건디. 그래도 워낙에 우리 남편이 공부의 재주도 있고 요즘에는 뭔가 더 몰두해서 책을 보는 것 같기도 하니께 올해는 뭔가 좀 다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제. 거 두고 봐라. 조금 있으면 내 인생에도 봄날이 올 것인게. 그렇게 오늘도 힘들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보니 항상 방에서만 틀어박혀 공부를 하고 있던 진수가
명옥이 오기를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서방님 오늘은 무슨 일인지 방에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당에 나와서 있으십니까요? 설마 내가 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을 마중 나온 것이요? 마누라 그것이 말이오. 내가 자네한테 할 말이 있는디 말이오. 아 무슨 말인지 그렇게 뜸을 들이신단가요? 이러다가 해다 지고 밖에서 날새게 생겼구만. 얼른 들어가서 저녁 차릴 준비도 해야 하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얼른 해보시란께요. 마누라, 내가 친구를 통해서 말이오. 일을 구하게 되었구만. 네? 갑자기 그것은 또 무슨 소리대요? 일을 구하시다뇨 서방님. 그러면 지금까지 하던 공부는 어떻게 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대요? 공부는 일을 마치고 남는 시간에라도 하는 수밖에 없지. 네, 지금까지 자네한테 가장 노릇을 맡기고 여태 공부만 한 것이 참으로 미안했는디 말이오. 그동안 진짜 고생 많이 했소, 마누라. 서방님 저는 서방님이 과거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몇 년이 되었든 일하는 것은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서방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하니 행여 이제는 공부를 포기하시려고 이러시는 게 아닌지 오히려 걱정이 되는구만요. 그런데 일은 정확히 어떤 일이십니까요? 나같이 평생을 책만 들여다보았던 사람이 갑자기 남들처럼 농사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는데 내 친구 덕만이를 통해서 말이오. 어느 부자댁 문서 같은 것을 봐주는 그런 일인디. 이게 문제가 그곳이 여기에서 20리나 떨어진 곳이라 아무래도 내가 그곳에서 기거하면서 지내야 할 것 같구만. 뭐시라고라? 서방님 그런 일은 우리 마을에서도 찾아보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그렇게 가신다고 하시면 저는 혼자 여기서 어떻게 산답니까요? 우리 동네에서 일을 하는 게 말일세. 아무래도 어제까지 과거 시험으로 공부를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일을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괜히 공부를 그만두고 일을 한다고 알리게 되는 꼴이니 내 자존심 살려준다는 셈치고 자네가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구만. 그리고 내가 일하러 가 있는 동안에는 옆집에 혼자 사시는 순옥의 아주머님한테 자네랑 같이 있어달라 부탁을 해놨으니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이구만. 그렇게 진수는 20리 거리에 있는 천석군 부자 홍배대감 집에 집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홍배대감 집에서 주로 하는 일은 주로 글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서신을 대신 써주거나 장부를 만들어서 소장농들을 관리하는 일이었지요. 그렇게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홍배대감 집 팽낭채에서 항상 하던 과거 공부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3일 정도는 휴가를 받아 집에 가서 부인 명옥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는데요. 아이고 마누라, 아내 한 달 내내 아주 호래비 신세로 독수 공방하다가 이렇게 또 당신하고 밤을 보낼 거를 생각하니 아주 아까부터 거시기가 분기탱천해서 밤하늘에 달을 가리키고 앉았구먼. 그러게 말입니다. 한 달에 고작해야 3일이라고는 하지만서도 그래도 또 이것도 이것만의 각별한 맛이 있구만요. 그렇게 부인과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다시 홍배대감의 집으로 갈 때는 말 그대로 진수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요. 그래, 얼른 이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우리 마누라랑 살려면 여태까지 했던 것보다 곱절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겠구만. 그렇게 진수가 홍배대감 댁에서 일한 지도 거의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홍배대감의 생일이 다가왔는데요. 동네 최고 부자의 생일이다 보니 그의 친구들과 친척들이 모였고 각종 사내 진미가 상다리가 휘어져라 올랐지요. 물론 행랑채에서 지내고 있는 진수도 그날은 푸짐한 저녁상의 술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또 부잣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고급진 상을 또 받아보기도 하네. 그나저나 술에 한 잔 들어가서 그런가. 아이고 오늘따라 유난히 마누라 살냄새가 아주 사람 미쳐버리게 그립구만. 가만. 그나저나 생각해보니 홍배대감도 오늘은 생신이라 술을 거나하게 드셔가지고 암만 해도 내일 정오나 돼서야 일어날 텐디 말이오. 그러면 혹시 오늘 밤은 몰래 집에 나가서 한번 마누라나 놀래켜 볼까잉? 진수는 그렇게 홍배대감 집을 몰래 빠져나온 후에 술 기운을 빌어 20리나 되는 길을 쏜살같이 달려와서 부인이 있는 집으로 오게 되었지요. 허허, 우리 마누라를 내가 지금 깨우면 아주 놀라서 까무러치겠지? 몰래 이렇게 빠져나오는 게 좀 걸리기는 해도 그래도 오늘은 우리 마누라랑 같이 잘 수 있겠구나. 가만히 있자. 그나저나 이모님도 같은 방에서 주무시려나? 그렇게 진수가 조용히 방문을 열어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진수의 부인 명옥은 속옷만 입고 있는 채로 곤히 잠을 자고 있고 그 옆에는 있어야 할 이모님이 아닌 같은 마을 총각 봉섭이 마누라에게 거사를 치르려고 다가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광경을 보자마자 진수는 마당에서 재빨리 낫을 챙기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지요. 이런 똥물에 튀겨 죽일 놈? 너 이놈의 자식이 어디 한마을에 사는 아녀자를 탐하려고 하냐이? 하이고. 이게 무슨 일이요? 진수 아재가 이 시간에 여기를 웬일이십니까? 아직 올라면 한참 남았지 않으십니까요? 이놈이 내가 내 집에 오는데 오면 되는 시간이 있고 오면 안 되는 시간이 있는 거냐 이놈아. 안 되겠다. 오늘 네 여기서 살아서 나갈 생각은 꿈에도 말아라. 오메. 아재,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지었구만요. 죽을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죽음으로 벌을 받아야지. 진수가 봉섭이를 내리치려는 순간 이상하게도 진수의 머릿속에는 아내가 말리는데도 굳이 다른 마을에서 일을 하겠다고 고집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고, 아직 나한테 시집 온 지 3년밖에 안 된 젊은 여자를 거의 한 달 내내 홀로 사는 생과부 신세를 만들었는디 어디 다른 총각들하고 눈이 안 맞으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지.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초래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순간 진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봉섭이를 밖으로 불렀죠. 봉섭이 자네가 말이오 나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면 내 자네를 관해 고발하지도 않고 또 목숨도 살려줄 수도 있네. 아재 내 목숨만 살려주신다면야. 아주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뭐든지 말만 하시란께요. 우리 마누라를 자네가 데려가서 한평생 호강시켜줄 수 있겠는가? 네? 그것이 지금 무슨 말이래요?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디요. 우리 마누라가 나같이 못난 놈한테 시집을 와서 내 공부 뒷바라지 한다고 아주 3년 내내 일만 죽어라 한 사람인디 자네가 우리 마누라를 데려가 한평생 호강을 시켜줄 수 있겠냐? 이것을 묻는 것이오. 아니 아재 지금 뭔가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디. 쓰잘데기 없는 사족 붙이지 말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대답을 하라니께 사람 마음 변하지 전에. 제가 호강시켜 드려야죠 아재.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요. 자네 나랑 약속한 것이네 그러면. 봉섭이의 약속을 받아낸 진수는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홍배대감댁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 뒤로는 다시는 부인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 15년의 시간이 흐르고 유난히 추운 어느 초 겨울날 진수는 수년 전에 과거에 합격을 하고 이미 어느 고을에서 현감으로 부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땅거미가 질 때쯤 머슴 한 명이 진수를 급하게 찾는 것 아니겠어요? 갑자기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나으리 어떤 부인분께서 지금 나으리를 찾아오셨는데 말입니다. 그 이름도 말씀 안 해주시고 전에 3년이나 과거 공부하는 것을 뒷바라지 해주신 사람이라고 하시면 아실 거라고 말씀하시던데요. 뭐시라? 얼른 들어오시라 하거라.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진수는 부인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진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고백을 하듯 말을 이어갔지요. 지금으로부터 그래. 15년 전. 부인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봉섭이라는 청년이 이미 시집을 가서 남편이 있는 자신에게 오래전부터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 마침 계속해서 과거 시험을 준비만 하던 남편이 이를 얻어 다른 마을로 기거하면서 한 달에 3일만 집으로 돌아오자 자신을 돌봐주고 있던 순옥이 아주머님에게 돈을 주고 미약을 술에 타서 자신에게 마시게 했었다고요. 그리고 그 술을 마시고 잠에 취해 있을 때 그 청년이 방으로 들어와 자기를 범하려고 하던 찰나 정말로 우연치 않게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 의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지만 남편은 자신을 오해하고 봉섭이 총각에게 자신을 맡기고 떠나버렸다고요. 그렇게 남편이 떠난 후에 봉섭이 총각은 자신을 들쳐업고 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그의 어머니에게 간밤에 일을 설명을 했지요. 뭐시라고야? 봉섭아,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다고 했냐? 어머니 참말로 제가 저 여인의 눈이 멀어서 어제는 어떻게 되어버렸나 봅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요. 그런디 말이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말입니다 어머니. 저 여인 남편하고 약속을 했듯이 제가 저 여인을 거 마누라로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야, 네가 아무리 내 자식이라지만 말이다. 세상에 해도 될 일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지. 지금 네가 그 진수란 양반 손에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디. 그 양반 속도 모르고 뻔뻔하게 이 처자를 부인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안 되겠다. 내 이 처자를 앞으로 딸로 삼고 보살피면서 키울라니까. 봉섭이 니는 이 처자한테 손가락이라도 하나 되는 순간 그날로 나랑 모자 관계를 끊을 것이니 니 똑똑히 알아둬라잉.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자식처럼 여겨준 그 청년의 어머니 덕분에 저는 그 이후 청년과 한 번도 정을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그 청년 역시 후에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중이 되기로 결심을 했고요. 당신은 결국에 그렇게 바라던 대로 과거에 합격하여 현감이 되었구만요. 그래, 장가는 다시 가셨습니까? 아무 말 없이 그동안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만 있던 진수는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면서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말이오. 세상에서 제일로 못 믿는 것이 여자인디 어찌 재혼을 했겠는가. 그제서야 진수는 부인 명옥에 대한 길고 긴 오해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지나갔던 과거를 흘려보내고 다시 명옥과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작은 오해가 커져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되어 친구들이나 가족들 간의 의가 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오해로 인해 사이가 멀어졌던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마음의 앙금을 덜어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옥선과 홍배대감은 혼이 난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금술은 동네에서도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미 봉섭이라는 머슴이 있었지만 홍배대감은 부인을 위해서 집안일과 음식을 해줄 여종, 매양이를 들이게 되었지요. 그리고 홍배대감 집에 매양이가 일한 지 반년 정도 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마누라, 나 오늘도 좀 행랑채에서 혼자 자야겠구만. 응? 무엇이라고라? 어째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거 각방을 쓰시려고 그러는디. 이것이 다 무슨 일이 돼요? 그것이 나이를 묵어서 그런가? 몸에 열이 오르는 것을 보니 오늘도 내 곧불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행여 자네한테 옮길지 몰라 걱정이 돼서 그런다네. 원매 그것이 참말이단가요?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디. 그나저나 당신 작년만 해도 당신이 이틀이 뭐다 하고 매번 밤마다 내 옷고름을 풀어제 꼈는디. 어째 요즘은 통 내 옷고름에 당신 손이 좀처럼 방문하지 않는 것이. 인자는 언제 마지막으로 재미를 받는가 까마득 하구만 참말로. 이 사람이 아픈 사람 두고 뭐 못하는 소리가 없구만. 나이가 먹어서 예전 같지 않은 것을 당신이 좀 이해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뭐 그것이 저 매양이가 오고 나서부터 갑자기 뜸하니까 그러제. 허허, 이 사람이 뭐 의심할 게 따로 있지. 저렇게 딸 같은 여종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구만. 그나저나 나는 행랑채에 갈라니까 푹 잠이나 자구려. 앞만 봐도 저 양반이 매양이랑 뭔 일이 있어도 있는 것 같은디. 내 매양이 이것을 잡아다 추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구만. 맞아, 그런 방법이 있었제잉. 그리하여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옥선은 머슴 봉섭이를 조용히 불렀는데 마님 아침부터 무슨 일이시길래 이렇게 조용히 부르셨습니까? 혹시 어제 대감님하고 무슨 일이 있으셨던가요? 그것이 아니고 봉섭아. 네가 나 좀 도와줘야겠다야. 말이다 요즘 들어서 대감님이 만날 행랑채에서 따로 자는 것이 뭔가 심상치가 않은디 말이오. 그러니까 네가 거시기 한밤중에 행랑채 근처에 있다가 대감님하고 매양이랑 뭔가 적절치 못한 것을 하는 낌새가 보이면 나 좀 깨워주면 안 되겠냐 봉섭아. 원매. 대감님하고 매양이가요? 마님 그것이 진짜입니까요? 아직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내가 네한테 그것을 시키는 것 아니겠냐. 아무튼 봉섭아, 내 믿을 사람이 네밖에는 없으니까 네가 꼭 좀 도와줘야 한다잉. 알겠습니다 마님. 마님은 걱정 마시고 그저 저만 딱 믿고 계시면 된다니까요. 옥선이 머슴 봉섭이에게 남몰래 임무를 맡기고 나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어느 날 밤 봉섭이 황급히 옥선의 방에 찾아왔는데요. 그려 봉섭아. 내가 말한 대로 매양이랑 대감님이 아주 재미를 보고 있든? 네 마님. 저도 긴가민가 했었는데 진짜로 매양이 그것이 대감님하고 그렇게 놀아나고 있더라고요 아주. 그래잉 봉섭아, 네 참말로 고생 많았다야. 그리하여 옥선은 홍배대감이 머물고 있는 행랑채로 발걸음을 죽이고 조용히 가보았지요. 아이고 매양아, 아주 내가 너 없이는 이제 밤에 잠을 못 자겠구만. 대감님 이렇게 밤마다 저를 찾으시면 행여 마님께서 눈치채지나 않을까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요. 우리 마누라야 한번 자기 시작하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양반이니 그럴 걱정은 할 필요가 없구만 니는.
그래 아주 나를 재워놓고 일하고 재미들을 보고 있었구만. 여태까지는 내가 체면이 있어서 매양이 니를 쫓아내지를 못했는디. 이렇게 확실하게 네가 대감님하고 놀아나는 것을 확인했으니 앞으로는 참말로 재밌어질 거구만. 기대해라 매양아. 그렇게 매양이에 대해 이를 갈기 시작한 옥서는 그 뒤로 매양이만 보면 이런저런 트집을 잡기 시작했는데요. 아야 매양아 니 일로 와봐라. 네. 마님 무슨 시키실 일 있으실까요? 내가 니한테 시킨 일도 제대로 못하고 앉아있는디. 거기다가 또 시킬 일이 있기나 하겠냐 매양아. 니 오늘 아침에 여 마루 닦지 않았냐잉? 제가 오늘 아침 설거지 끝나자마자 바로 걸레질을 마쳤는데요, 마님. 그란디 내가 마룻바닥을 한번 걸었더만 흰버선이 아주 새까매지는 것이. 이것이 말이나 되는 일이냐? 마님, 그게 제가 걸레질을 마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분명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무엇이야? 너 지금 내가 잘못 봤다고 그러는 것이냐? 어디에서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멀쩡한 사람을 다 장님 취급을 한다냐? 아야, 네 여기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아주 다른 데다 헛힘 쓰지 말고 일에다가 힘써야 할 것이다잉. 네, 명심하겠습니다, 마님. 그 뒤로도 옥서는 계속해서 매양이만 보면 쥐를 잡듯이 잡아대기 시작했고 계속 잔소리를 듣고 있던 매양이 역시 마음속에서는 서러움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님, 제가 진짜로 참아보자 하는데 이제는 진짜로 못 참겠습니다. 매양아 네 그것이 무슨 소리다냐? 아, 제가 마님께 뭐를 밉보였는지 언제가부터 저만 보기만 하면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시는 통에 아주 화병이 다 날 것 같습니다. 무엇이라? 그것이 진짜냐 매양아? 아이고 그래도 어떻게 하겠냐 매양아 네가 여종이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마님한테는 지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 저도 웬만하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마님 밑에서 일 못하겠구만요. 거 대감님께서 마님을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저를 선택하시든지 하시라니까요. 아이고 매양아 네가 나가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그나저나 이것이 큰일은 큰일이구만. 거 주변 보는 눈도 있으니 내 함부로 마누라 대신 네 편을 들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그 우리 마누라가 뭐 평소에 나한테 트집 잡히를 한번 한 적이 없으니 내 어떻게 너를 봐줄 명분이 없구만. 대감님 트집이라고요? 아, 그래 그런 게 있었구만요잉. 매양이 네 뭐 알고 있는 것이 있냐잉? 아무것도 아닙니다요 대감님. 아무것도요. 매양은 뭔가 알고 있는 눈치였지만 홍배대감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시간은 흘러 그날 역시도 여느 때처럼 옥서는 매양이를 부엌에서 불러세웠지요. 아야 매양아 진짜로 해도 너무하는구만. 네 조개국 맛을 보기는 했냐? 도대체 이 국에다가 귀한 소금을 얼마나 넣은 것이여? 아주 소태도 이런 소태가 없구만. 평소라면 고분고분하게 꾸중을 듣고 있을 매양이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마님보다 뭐가 못난 게 있어서 자꾸만 나무라십니까 마님. 거 대감님 입맛에는 딱 맞으신다고 하던데 마님께서 너무 싱겁게 드시는 거 아닙니까요? 대감님께서는 제 음식이 마님 음식보다 훨씬 더 맛이 좋다고 하던데 말입니다. 무엇이라고야? 니 지금 나한테 말 대꾸 했냐잉? 어디 다시 한번 말해봐라. 아, 말을 해보라고 하면 못할 것 같습니까요? 대감님께서는 거 음식뿐만 아니라 밤에 하는 거사도 마님보다 제가 훨씬 더 잘한다고 하던데요. 그래 네 말 잘했다. 내 여태 네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구만. 네가 네 입으로 시인을 했으니 말이여. 너 오늘부로 짐 싸서 나갈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매양아. 나가라고 하면 제가 뭐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습니까요? 뭐 대감님뿐만 아니라 머슴 봉섭이도 확실하게 제가 마님보다는 밤일을 훨씬 더 잘한다고 말을 하던데요. 워메 무엇이라고야? 네가 그것을 어떻게? 매양아, 아이고 우리 매양아. 나가기는 이 추운 날 어디 나간다고 그러냐. 앞으로 당분간은 그 부엌일이랑 내가 할 테니께 말이오. 니는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좀 쉬고 있어라잉. 세상 누구도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는 법. 그렇게 여종 매양이는 홍배대감의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